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부분 조금 우리가 더 해보도록 합시다. 7장에 있어서 이 풀보일링의 나머지 부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고 이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다시 풀보일링에 대한 그 선도로 돌아가면 우리가 D하고 E 영역 혹은 E하고 F 영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상관식을 이용해서 그 열전달 계수를 한번 구해보는 그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맺어보는 그런 일을 했어요. 보통 D하고 E, 아이솔레이티드 영역에 갖는 부분이 많았고요. 이 부분 F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해서 이 맥시멈 히플럭스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그 교재에도 상당히 많은 그 내용을 할당을 해서 287페이지 보면 The Maximum Reflux Condition이라고 해서 7.4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있고요. 맥시멈 히플럭스를 가급적 이 부분은 조금 더 월스포잇이 증가하는 경우에 갑자기 열 제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맥시멈 히플럭스에 도달을 하면 안 되겠죠. 이 hit은 최대로 제거를 해서 좋긴 한데 이 부분이 어디로 변할지를 지금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히플럭스가 조금 더 가해진다면, 히플럭스가 조금 가해진다면 상당히 높은 과열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열을 잘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바닥 온도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필름 보일링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되죠. 필름 보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이 열 전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바닥이 가열돼 있을 때 바닥으로부터 열을 효과적으로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면서 열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 맥시멈 히플럭스 조건은 열을 굉장히 잘 제거하는 거예요. 열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제거하다가 갑자기 이 리퀴드가 더 이상 표면과 접하지 못하는 베이퍼 블랭킷이라고 하죠. 이불 블랭킷은 뭐 담요 그런 건데. 그래서 그 베이퍼 블랭킷이 생기다 보니까 액체가 직접 닿지를 못해요. 닿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레이디에이션에 의한 것이나 혹은 뭐 대류에 의해 가지고 이 그 리퀴드 베이퍼 필름이 하나의 열장처럼 또 작용하게 되는 거죠. 열을 잘 못 전달되게 만드는 거예요. 리퀴드가 접해서 보일링이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열 전달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서 핵 연료봉을 우리가 물을 이용해 가지고 뭐 냉각도 시켜주기도 하지만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스팀을 만들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연료봉을 효과적으로 잘 열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맥시멈 히플럭스 조건으로 만약에 hit이 증가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열을 잘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맥시멈 히플럭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럼 맥시멈 히플럭스 조건은 어떠한 때 발생을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그 기체하고 액체 사이의 어떤 불안전성이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Helmholtz instability of interface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퀴드하고 베이퍼의 속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인터페이스에서 인스터빌리티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히플럭스가 증가하든 아니면 월 스페이스 증가하든 베이퍼가 더 프리퀀시가 더 짧아져 가지고 이 프리퀀시가 이제 더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당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포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베이퍼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리퀴드하고 베이퍼의 속도 차가 커지면 헬모즈 인스타빌리티에서 이 계면이 굉장히 불안전해지고 계면이 불안정해지면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안정해진 만큼 리퀴드가 바닥에 닿는 것도 방해를 하고 또 불안전해진 컬럼의 베이퍼 컬럼끼리 서로 뭉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블랭킷이 이 베이퍼 블랭킷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많은 관찰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베이퍼 컬럼들이 생기는 그 간격이 이와 같이
람다 D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람다 D라고 하는 것은 most dangerous wavelength죠. 우리가 헬름홀츠 인스타빌리티를 할 때, 뭐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들은 학생들도 있고 안 들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 U하고 이 그림을 보면 The Maximum Heat Flux Conditions에서 린하르트하고 더에 의해서 주버 분석을 보다 발전시킨 이러한 상황이고요. 피겨 7.17이 바로 이게 피겨 1.17이에요. 그래서 이런 페이퍼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인스터빌리티, 인터페이스에서의 인스터빌리티가 생기는데요. 이 인스터빌리티가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언스테이블해지는 결국에는 웨이브가 무한정 굉장히 빠르게 커지는 그러한 이 파장이 존재하는데요. 람다가 존재하는데 그게 most dangerous wavelength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 불안전성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불안전성이 점점 웨이브가 커지거든요. 베타라는 값으로 사실은 주어지는데요. 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웨이브 랭스의 그 웨이브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 웨이브 랭스가 존재하는데 그 웨이브 랭스를 우리가 most dangerous wave length하고 람다 D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most dangerous wave length에 해당되는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이 워러 컬럼들 CHF 근처에서 맥시멈 히플럭스 근처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죠. 람다 D가 이와 같이 이제 주어져 있고요. 결국에는 이 리퀴드하고 베이퍼에 의해 가지고 언스테이블해지는 그 크리티컬한 밸류가 있는데 이 크리티컬한 밸류는 또 이렇게 그 서브스텐션과 그 다음에 이 알파는 그 파동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해당되는 건 베타고요. 이거는 알파는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뭐 사인 2x 그런 거죠. 2x, 3x, 4x. 그래서 이거는 진폭이죠. 진폭. 아니 그쵸? 진폭이죠. 이 사인 2x, 사인 2x는 사인 x에 비해 가지고 더 진동을 하죠. 그래서 그 알파는 그 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도의 덧셈과 곱셈 이렇게 형태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크리티컬 웨이블랭스가 되는 거예요. 크리티컬 이 velocity difference가 되는 거고요. 이 값보다 더 크게 되면 이제 웨이브가 커지는 웨이브가 더 점점점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most dangerous wavelength는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뜰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알파에 해당되는 뭐 알파에 있어가지고 어떤 특수한 부분이죠. most dangerous wavelengths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두 가지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버라는 분이 여러분들 291페이지죠. 291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쭉 이와 같은 모델로 유도를 했어요. 이와 같은 모델 그 람다 D, most dangerous wavelength 형태로 그 워러 컬럼들이 분포할 거다. 그리고 워러 컬럼의 사이즈는 2분의 그 람다 D다. 이와 같은 식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주버가 이와 같은 오리지널 모델로 만들었어요. 주버의 G는 주버라는 사람은 주버의 그 맥시멈 히플럭스 조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0.131의 베이퍼의 밀도에다가 그다음에 리퀴드하고 베이퍼의 엔탈피 차, 서브스텐션, 밀도차, 중력파 속도, 그다음에 베이퍼의 밀도의 제곱의 4분의 1제곱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주버의 오리지널 모델을 개발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그런 통찰력이죠. 굉장히 부러운 통찰력으로 이와 같은 그 주버 모델을 개발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버 모델이요 생각보다는 지금 형태에는 아무런 형태라든가 재질하고는 상관없이 그 CHF 값이 물성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어디에도 우리가 예전에 이 러즈노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아이솔레이티드 버블 리전에 있어가지고는 CSF라고 하는 값이 있어가지고 그 표면하고 그다음에 이 유체하고가 어떤 거냐에 그 싹에 따라 가지고 상태가 돼 있는데 주버의 오리지널 모델은 오로지 물성에 의해만 의존하는 거지 어떤 그거에 접하고 있는 어떤 물체라든가 여기 보면 뭐 평판이면 평판일 수도 있고 원통이면 원통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더라. 물성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러한 CHF, 크리티컬 리플럭스가 발생하는 그 가열되고 있는 판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뭐 평판이냐 아니면은 뭐 크냐 작으냐 뭐 실린더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짐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재 294페이지에 보면 한 페이지에 다 할당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오리지널 주버 모델과 실제 모델 실제의 그 상황하고의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첫 번째 보면 infinity heated flat plate 무한히 펼쳐진 가열된 평판 같은 경우에도 오리지널 주버 모델과 그 다음에 실제는 1.14배만큼 차이가 나는데요. 그게 어느 때냐면 L이 실제 평판의 어떤 길이가 LB는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버블의 랭스 스케일이요. 버블이 생기는 랭스 스케일에 비해 가지고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1.1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쭉 내려다 보면 뭐 large horizontal cylinder radius R이 있어요. 그래서 평판만 아니라 이 같은 실린더 형태의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주버 모델 분의 실제 힙플럭스는 0.9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버블의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실린더의 다이아미터는 1.2보다 커야 되고 또한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예제를 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제가 있어요. Determine the critical reflux for R113 and the nitrogen atmospheric pressure for pre-boiling from horizontal cylinder with a diameter of 5 mm immersed in a full of saturated liquid. 뭐 이거는 커넥틱 티어리하고 조금 비교를 한데요. 하나 쉽게 한번 이거 예제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쿨프락도 지금 띄어져 있고 그러긴 한데요. 여기 보면 호리젠탈 실린더예요. 그리고 다이아미터가 5mm인 호리젠탈 실린더고요. 다이아미터가 5mm인데 냉매 R113에 대해 가지고 크리티컬 히플럭스를 구해봐라. 그죠? 저는 뭐 이래나 저래나 이 오리지널 주버 모델을 적용하고 그거하고 실제적으로 비율 테이블 7.3에 있는 그 비율이 얼마냐가 적용 가능하냐 그걸 한번 살펴봐 가지고 우리가 오리지널 주버 모델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선 R113 뭐 나이트로젠은 아까도 우리가 했었죠. 그러니까 R113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미리 해놓은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R113 냉매에 대해서 물성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선은 오리지널 주버 모델을 구하려고 하면 이 다양한 물성들이 필요한데요. 그 물성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베이퍼의 밀도도 필요하고요. 뭐 잠열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하죠. 그러면 그랑 상당히 유사해서 그냥 카피를 좀 할게요. 이게 필요하죠. 이게 필요한데 나이트로젠이 아니라 릴리스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서피스 텐션도 필요해요. 서피스 텐션도 한번 가볼까요? 자, 또 릴리스함이고요.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밀도들이 필요하죠. 밀도. 그래서 필요한데 여기도 R13 봅시다. 자 그러면 우선 LB부터 봅시다. LB라고 하는 것은 버블 랭스 스케일이니까요. LB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스퀘어 루트 스퀘어 루트라는 게 없어요. 스퀘어 루트가 없으면 뭔가에 이제부터 좀 그렇죠? 이 몸이 없으면 뭐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 한다고 물론 있을 텐데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스퀘어 시그마 그러고요. 시그마
그렇죠? 나누기 중력가속도. 아까 우리가 중력가속도를 이게 조금 위아래가 섞여가지고 잘못하면은 섞 지웁시다. 잘못될 수도 있어. 그래서 시그마에다가 G, 그쵸? G 곱하기 바로 열고 로 L 마이너스 로. 그러면 LB 값이 얼마냐면 굉장히 작은 그런 값이 되죠. LB 값이 나오는데요. 시그마 나누기 인데 지금 이게 지금 미터 단위인데요. 너무 작게 나온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은 시그마부터 한번 봅시다. 시그마 값이 시그마 값은 0.169로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아하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게 들어가야 되죠. 2분의 1제곱이었죠. 맞아요. 이렇게 넣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이게 호리젠탈 실린더니까 우리가 그 레이디어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레이디어스가 지금 그 R이 5mm죠. 5mm. R이 지금 5mm예요. 그러니까 레이쇼라고 합시다. 레이쇼는 R 나누기 LB예요. LB인데 R이 지금 얼마냐면 5mm예요.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대로 합시다. 그래야지 이제 그 밀리를 미터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레이쇼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레이쇼가 5예요. 5. 레이쇼가 5. 잠시만요. 지금 이게 다이어미터가 5mm죠. 저 문제를 보면 다이어미터가 5고 반지름이니까 여기를 R은 이거 나누기 2죠. 그렇죠? 2.5 이렇게 나와요. 2.5. 그래서 식을 보니까 LB분의 R, 여러분들 테이블 7.3을 보면 테이블 7.3에 LB분의 R이 1.2보다 클 때, 1.2보다 클 때는 오리지널 주보 모델의 0.9 정도만이 실제 Qmax 값이 되는 거죠. 크리티컬 히플럭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오리지널 주보 모델을 한번 해볼까요? 오리지널 주보 모델은 이거죠. 0.131 곱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리지널 주보 모델. 살짝 나는 옆에다 갖다 놓고 듀얼 모니터니까 오리지널 주보 모델 한번 Q 플럭스 주버라고 합시다. Q 플럭스 주버는 0.131 어디 로 V 곱하기 HLV HLV가 내가 특별히 정의를 안 했는데요. 여기서 정해주면 되죠. HLV는 HV 빼기 HL 같은 거죠. 0.131 곱하기 로브 곱하기 HLV 바로 열고 시그마 그렇죠? 시그마 곱하기 로 L 마이너스 로 V 그게 여기서 G 나누기 로 V의 제곱이에요. 이거에 4분의 1제곱 되는 거죠? 시계를 조금 볼게요. 특별히 오류가 없어요. 그러면 오리지널 주버 모델을 계산해 보면 197kW, 197kW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Q플럭스는 아까 이거 0.9죠. 0.9배여야 돼요. 이게 이제 상관식이니까 이렇게 식을 원형 실린더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의 그 CHF 플럭스는 177kW 정도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재는 한 183.8인데요. 이게 조금 틀린 것은 우리 교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성하고 이 쿨프랍에서 계산한 물성이 조금 틀려가지고 그렇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해보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할 때 테이블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CGF도 굉장히 긴 계산 중에 하나일 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다양한 계산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할 때 이와 같은 쿨프랍하고 파이썬이 연동된 이걸 활용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툴로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제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 내용을 계속 봅시다. 그래서 7.3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이제 그 determine the variation of the critical flux with pressure. 이거는 조금 압력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압력이 101.32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결과를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값을 101. 대기압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P로 바꿔도 돼요. 이렇게 소문자 P로. 왜냐면 이건 압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소문자 P로 바꿔도 돼요. 그리고 플럭스를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만약에 2배를 했다, 2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그 크리티컬 히플럭스가 커지. 이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력을 이렇게 높였을 때 크리티컬 히플럭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뭔가 조금 자동화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하다가 또 잘못되면 한참 시간 걸리니까 이 포문을 써서 조금 자동화를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일 텐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1.5배가 됐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크리티컬 히플럭스 값이 바뀌는지 그런 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히플럭스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미니멈 히플럭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었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가장 그 미니멈 히플럭스 이 어떻게 보면은 연료속이 뭐 미니멈은 아니에요. 이 그림상으로 보면 뭐 미니멈은 당연히 여기가 이제 히플럭스인데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필름 보일링이 막 시작하는 그때의 연료속 우리가 미니멈 히플럭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름 보일링이 발달을 하는 막 그런 순간을 이니까 트랜지션 보일링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리퀴드가 접할 때도 있고, 여기 이제 검은 게 이제 리퀴드죠. 리퀴드가 표면에 접할 때도 있고 기포가 접할 때도 있고 해서 접하거나 접하지 않거나 막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미니멈 히플럭스 조건은. 그래서 미니멈 히플럭스 조건에 대해서 했는데, 그 미니멈 히플럭스 조건은 이래요. the minimum efflux condition occurs when vapor is not rapidly enough to compensate for the normal collapse rate of the film. 그러니까 이 필름이 컬랩스 된다는 건 필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없어져 가지고 리퀴드랑 접한다는 건데, 이런 필름이 컬랩스 됐을 때 빨리 이제 또 베이퍼로 채워야 되는데, 그 베이퍼를 채우는 거가 그만큼 베이퍼로 다시 없어진 부분을 채울 정도로 빠르지 않은, 말이 좀 어려우신데요. 그래서 미니멈 히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기포가 사라졌을 때, 아니 그 리퀴드 필름이 사라졌을 때 그 리퀴드 필름을 얼른 다시 베이퍼 필름이죠. 베이퍼 필름이 사라졌을 때 블랭키처럼 베이퍼 필름을 얼른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베이퍼가 얼른 생겨야 되는데, 그만큼으로 빨리 베이퍼를 생산하지 못하는 단계, 이제 그런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미니멈 힐 플럭스 컨디션은 굉장히 그 most dangerous wavelengths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요. 그 모드 이 그림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였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사진을 보면 조금 필름 보일링에 대한 그 사진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 우리 교재의 필름 보일링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조금 더 납득이 갈 거예요. 329페이지예요. 329페이지인데요. 329페이지와 같이 이 그림이 바로 329페이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니멈 히플럭스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은 리퀴드 필름이 베이퍼 필름이 일단 채워져 있어요. 베이퍼 필름이 채워져 있고요. 그 베이퍼 필름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most dangerous wavelengths의 노드라는 게 있는데 진동에서 노드죠. 그 진동에서의 노드를 가지면서 여기 보이죠? 여기 노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를 단면을 이렇게 자르면 이 레일리 테일러 인스타빌리티에 의해 가지고 이 람다 D에 해당되는 것만큼 진동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스타빌리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헬모홀츠 인스타빌리티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레일리 테일러 인스타빌리티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학생이 잘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레일리 테일러 인스타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좀 불안정해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게 가벼운 게 밑에 있어요. 가벼운 게 밑에 있고 무거운 게 위에 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만 봐도 이게 필름 보일링인데요. 필름 보일링인데 가벼운 게 지금 그 베이퍼 필름이 이렇게 차여 있고요. 위에 무거운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뒤집히려고 그러죠. 항상 뒤집히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밀도가 낮은 놈이 밑에 있고 밀도가 좀 높은 액체가 위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그 인스터빌리티가 세상에는 항상 진동이 있고요. 그 진동이라는 것이 시간과 때만 맞으면 그 리듬과 패턴만 맞으면 그 진동이 더 증폭이 된다고 그랬죠. 그 진동이 증폭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이 밀도 차가 뒤집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 속력이 없을 때 이럴 때 표면에서 발생하는 그 인스터빌리티를 우리가 레일리 테일러 인스터빌리티라고 하고요. 그 레일리 테일러 인스터빌리티의 그 웨이브 주기에 맞춰 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그 버블이 떠오르고 또 레일리 테일러 인스타빌리티의 주기에 맞춰 가지고 이 진동을 할 때 또 웨이브가 이렇게 떠오르고 그 그림이 329페이지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아주 재밌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래서 지금 레일리 테일러 인스타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기포가 이거는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요. 이건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웨이브예요. 레일리 테일러 인스타빌리티에서 파동이 생기는데 웨이브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사이클이 지나면 이게 내려가고 이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기포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아주 재밌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이제 미니멈 히플럭스 컨디션의 어떤 대표적인 역학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미니멈 히플럭스 컨디션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레일리 테일러 인스타빌리티에 대해 가지고 좀 그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만 하고 조금 그 마치도록 하면 미니멈 히플럭스도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모델링을 하겠죠. 왜냐하면 뭔가를 현상적으로 관찰했으면 그 현상적으로 관찰한 거를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거를 수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이 미니멈 히플럭스, 맥시멈 히플럭스 조건은 주버라는 사람이 있고요. 미니멈 히플럭스 조건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과 같이 EB, 그렇죠? 그다음에 NB 곱하기 F 미니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했어요. 여기에서 EB는 뭐냐면 기포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그 NB는 뭐냐면 단위 면적당 릴리스되는 버블의 개수, 단위 면적당 단위 사이클당, 단위 면적당 단위 사이클당 릴리스되는 버블의 숫자. 그 다음에 F 미니멈은 이 미니멈 넘버 오브 사이클이죠. 이거는 이제 그 초당 사이클인데요. 그 노멀 콜랩스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베이퍼가 이 콜랩스는 거죠. 베이퍼 블랭킷이 생겼다가 그 블랭킷이 베이퍼 필름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건데요. 그거를
여기 보면 보상하기 위해서 초당 이 사이클 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보면 2분의 1 사이클이 돼 있죠. 2분의 1 사이클.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그 탑이었던 부분이 이제 고랑이 되고요. 고랑이 되고 이제 고랑이었던 부분이 이제 그 산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사이클로 봤어요. 이렇게 탑이 되고 고랑이 되고 이거를 2분의 1 사이클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초당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냐라는 거죠. 초당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F 미니멈인데요. 근데 F 그런 프리퀀시 F 미니멈인데 그 컬랩스를 방지하기 위한 베이퍼 블랭킷이 없어지기 위해서 이게 생기는 그 초당의 프리퀀시고요. MB는 그 이제 버블의 개수예요. 버블이 그렇게 한 사이클당 버블이 몇 개나 떨어져 나가는지 넘버 오브 버블스고요. 그다음에 그 E는 그 에너지에 대한 그 버블이고 쉽게 얘기하면은 버블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몇 개 빠져나가는 거가 히플럭스죠. 이제 버블이 떨어져 나가면서 열을 뺏어가니까 버블의 개수에다가 버블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미니멈 히플럭스 컨디션에 대한 모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수식으로 나오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예제 7.5에서는 R123에 대해 가지고 미니멈 히플럭스를 한번 예측해 보세요. 여러분들 쿨프로그램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미니멈 히플럭스 조건까지 했는데요. 예제 7.5는 내가 숙제로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쿨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풀어가지고 제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필름 보일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뉴크레이트 보일링이 있고 맥시멈 히플럭스 했고요. 미니멈 히플럭스 조건 했고요. 이제 필름 보일링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